안녕하세요, 주상장TV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귀한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맥켈란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맥켈란 브랜드 앰버서더 이세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누추한 곳에 아유, 누추하다니요. 이렇게 화려한 곳에 왔죠. 맥켈란 앰베서더가 그러면 오셨으니까 오늘은 또 이제 맥켈란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를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네, 그쵸. 맥켈란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일단 1824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그런 증류소이면서 올해가 2024년으로 2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변화들과 앞으로의 뭐 방향성 이런 것들이 많이 제시가 새로운 방면으로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 싱글 몰트 위스키 브랜드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명성을 쌓아왔고, 그 명성의 밑거름에는 아무래도 우리의 창의성, 혁신성, 그리고 뭔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장인 정신들, 이런 것들이 좀 여러모로 어울려지면서 우리들의 신념과 함께 이런 브랜드가 현재까지 있을 수 있게 해준 그런 원동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세계적인 싱글 몰트 브랜드로 여러분들의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네. 이게 그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제 당연히 브랜드 앰베서더니까 이제 브랜드에 대한 이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도 이 맥켈란은 약간 좀 진짜 뭔가 맥켈란이다, 고유명사 같은 정말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좀 남달라요. 맞습니다. 다른 위스키뿐만이 아니라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명품 브랜드들도 그런 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이 꽤 있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인정을 해주시고 사랑을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의 이제 평판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저희도 그걸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맥켈란이 200주년 맞아가지고 되게 좀 대대적으로 리뉴얼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게 좀 바뀌고 또 어떤 부분을 리뉴얼 했는지 좀 그 앰베서더로서 한번 설명을 좀. 대대적인 리뉴얼이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로고를 또 변경이 된 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원래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셨던 그런 로고는 기존에 있는 좀 클래식한 폰트로 되어 있는 로고들인데, 저희가 200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의 좀 200주년을 우리가 좀 혁신적으로 계속해서 창의적으로 트렌디하게 리딩 브랜드로서 좀 이끌어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취지를 함께 담아서 지금 아마 이렇게 나가고 있죠. 네, 이 로고가 저희 200주년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들이 있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로고인데, 보시면 일단 이렇게 윗부분에 지붕처럼 저희 증류소에 상징하는 그 지붕의 아웃라인이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숫자 2의 앞부분은 저희 증류기의 옆면에 곡선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강이 흐르는 이런 곡선 모습도 들어가 있고, 무한대를 상징하는 이 메비우스의 띠가 타임 트래블이라는 컨셉을 또 가지면서 200주년이라는 컨셉을 저희가 여기 담아냈습니다. 타임 트래블 하면은 좀 위스키에 있어서 타임 트래블이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위스키와 타임 트래블. 타임 트래블, 위스키를 해가지고 네. 솔직히 감이 잘 안 오는데. 마시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나? 이런 건 아닌데, 사실 이 위스키라는 것 자체를 놓고 보면은 사실 되게 간단해요. 네. 이 위스키는 과거에서부터 만들어져서 온 것이고, 이 현재 우리가 마시거나 혹은 생산하고 숙성하고 있는 현재의 위스키는 미래를 위한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 맥켈란 증류소 위스키와 함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좀 함께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잘 하겠다, 잘 이끌어 나가겠다, 여러분과 함께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또 되겠습니다. 야, 이 마케팅이 중요하다니까. 이게 사실 그냥 좀 신식 이미지로 좀 바뀌었구나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뭔가 모던하게 요즘 MG 스타일인가 이게 그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죠. 되게 함축적인 다양한 많은 의미도 있고 많이 들어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200주년 로고는 올해만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바뀌는 폰트로는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제품들에 곧 차츰차츰 적용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만 그거를 쓰고 이제 그다음부터 또 안 써요? 200주년 그 200 years형 그 로고는 올해만 사용이 되는 거죠. 야,
또 몰랐네. 네. 이건. 그래서 뭐 하반기에 몇 가지 제품들이 출시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 중에 당연히 저희 200주년 기념 한정판 제품들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곳곳에 조금씩 그런 아이덴티티들이 녹여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신다면 그래도 한 번쯤 도전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내가 맥켈란의 200주년을 이렇게 함께 했다. 이거는 되게 좋은 팁을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몰랐어요. 이게 올해만. 그쵸. 야, 이거는 내년은 팁이다. 200주년이 아니잖아요. 201주년. 샵도 하고 있는 제 입장으로서는 몰랐어요. 저 원래 들어오면 저 그냥 싹 다 팔아버리는데 안 팔고 그냥 제가 다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제품 출시 소식들도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200주년을 맞이하는 여러 가지 좀 행사들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이래서 제 브랜드 담당분들을 모셔야지. 야, 완전 꿀팁이다 이건 진짜. 그러면 이번 해 출시되는 맥켈란 제품들은 가격이 좀 오를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도 조금 소장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는 네. 그래도 그러니까 가격을 떠나서 물론 그냥 내가 소장한다는 이때 거예요. 당시를 함께 했다. 음흠. 내가 살아 있었다. 네. 이거를 소장한다는 거에 분명히 조금 더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네네. 그리고 이런 다양한 행사들과 관련된 소식들은 어디서 볼 수 있죠? 잠깐만요. 제 인스타그램 보시면 그쪽으로 국내에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실 수 있고, 어디서 뭘 하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깨알 자기 인스타 홍보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사실 뭐 제 인스타 홍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맥켈란 앰버서더 계정이라서 네. 거기 이제 브랜드 관련된 소식들만 올라가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국내에는 맥켈란 공식 채널이 없어요. 따로 이제 글로벌로 하나로 다 통합이 돼서 제가 앰버서더 계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에 저희가 가끔씩 그런 홍보 자료들도 이제 내보내고 있고, 실제로 제가 활동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또 유용한 정보들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맥켈란 국내 정보는 그냥 전부 다 이제 대사님 계정에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계정에만이라기보다는 뭐 저희도 이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나 광고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운영을 하는 계정이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아무래도 만나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행사나 특히 이런 시음에 관련된 정보들 같은 경우. 여기 이렇게 계정을 띄워드릴 테니까 팔로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증류소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뭐 증축도 좀 했잖아요. 맞습니다. 2018년도를 저희가 새로운 증류소를 보여드린 해로 기념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건축을 했던 건설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 로저스타크 하버스 앤 파트너스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굉장히 큰 건축물들을 많이 세상에 선보인 그런 업체인데, 저희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보셨겠지만 정말 자연 친화적인 외관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정말 매운맛, 최첨단 설비들과 엄청난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증류소를 저희가 만들게 됐는데, 뭐 그런 것도 물론 다 중요해요. 근데 그렇지만 다녀와 보셔서 또 알겠지만, 저희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형 증류소, 여러분들이 오시면 실제로 스틸하우스 증류하는 그 공간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보리를 사용을 하는지 만져보고 씹어도 볼 수도 있고, 갓 증류된 원액의 뭐 향이라든가 테이스팅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원액 저희 뉴메이크 스피릿 드셔보셨는데 네네. 어떠셨어요? 실제로? 저는 진짜 사실 다른 데 거도 괜찮았었는데 좀 유별나게 맛있었어요. 이거 그냥 약간 시판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 할 정도로 나름 퀄리티가 있는 그냥 뉴메이크 스피릿이다 라는 그런 느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증류기 자체를 좀 용량이 작고 목이 짧은 걸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뉴메이크 스피릿 원액 자체도 굉장히 좀 풍성한 풍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엄청 프루티하면서 되게 과실향도 되게 잘 나고, 그리고 엄청 찐득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피니쉬도 뭐 엄청나게 길진 않지만 되게 고소하면서 여러 가지 좀 복합스러운 그런 풍미가 되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마셔도 괜찮아요. 실제로. 괜찮았어요. 네. 진짜 괜찮았어요. 네. 그런 좀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체험형 증류소, 그리고 끝나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테이스팅 했던 거 구매하고 뭐 노트 한 권 사고 열쇠고를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 뭐 레스토랑에서 정말 그 셰프님이 준비한 정말 맛있고 그쵸 의미 있는 뭔가 이 페어링 메뉴, 바, 카페, 그리고
맥켈란 아카이브 여러 가지 이런 콘텐츠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실제로 먼 길 오셔도 거의 이제 반나절 하루 이상은 충분히 재밌는 시간을 그럼 보낼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저희가 업계 최초로 아마 준비를 했다라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꼭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해 주시나요 혹시? 진짜 좋았어요. 볼 것도 많고 경험할 것도 많고 일단 넓은 데다가 근데 증류소만 넓은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그 우리 영지라고 그렇죠. 영지 같은 느낌이 볼거리도 되게 많고 맞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실제로 가면 저희 보리밭도 있고 이런 목초지라든가 좀 더 내려가게 되면 실제로 스페이 강이 흐르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안 되는 저희 스페이 강을 접하고 있는 증류소 중에 하나죠. 맥켈란 하면 사실 이제 맥켈란의 맥켈란의 그런 캐릭터성 보통 쉐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할 텐데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맥켈란 하면은 그쵸, 이 쉐리 캐스크에 정말 잘 숙성된 최고의 위스키로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뭐 쉐리 위스키의 대명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쉐리 시즈닝을 한 캐스크에 숙성된 우리 위스키가 가장 대표적인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라인업이 대표적으로 우리 쉐리 오크 캐스크 라인업과 더블 캐스크 라인업, 여기 보이시는 두 가지 라인업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그리고 뭔가 혼동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두 개의 차이점과 뭐 이런 비교 장단점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쉐리 오크 캐스크 같은 경우는 이 유러피안 쉐리 캐스크에 숙성된 원액들이다 보니까 같은 쉐리 캐스크인 아메리칸 쉐리 캐스크보다도 훨씬 진한 색과 진한 풍미를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숙성 연수여도 도수는 같아도 조금 더 색도 진하고 맛도 스파이시하고 뭔가 건조 과일이라든가 나무의 향, 이런 탄닌감, 이런 좀 향신료 같고 좀 더 건포도 강한 느낌, 끈적하고 쉐리 특유의 시큼하면서 끈적하고 달큰한 이런 풍미들이 좀 주가 되는 반면, 더블 캐스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더블이라고 해서 저희는 아메리칸 쉐리 캐스크, 즉 아메리칸 오크로 만든 쉐리 캐스크요, 그것과 동일하게 유러피안 쉐리 캐스크,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두 가지 다 쉐리 캐스크인 건 동일한 사실이지만 나무가 이제 유럽에서 왔냐 미국에서 왔냐, 참나무가, 그런 차이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색과 맛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아메리칸 오크의 특징인 좀 더 밝으면서 바닐라 같고 꿀 같은 이런 달콤한 맛이 이제 쉐리 캐스크로 만들어도 고유의 풍미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러피안 쉐리 캐스크는 건조 과일스럽고 좀 더 스파이시하고 강렬한, 그렇죠. 어쨌든 근데 저희는 이 두 가지 나무를 가지고 쉐리 캐스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더블 캐스크가 12년 숙성 제품이다 그러면 아메리칸 쉐리 캐스크와 유러피안 쉐리 캐스크의 12년 숙성된 원액을 각각 혼합을 해서 밸런스를 잘 잡아줘서 이 두 가지 특징을 잘 가지고 있을 수 있게끔 밸런스를 잘 맞춘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쉐리 오크 캐스크 라인업들은 정말 클래식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강렬하고 끈적한 그런 쉐리 위스키다 라고 하는 반면에, 더블 캐스크는 이 아메리칸 쉐리 캐스크의 풍미가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어서 조금은 더 우리가 즐기기 편하고, 어떻게 보면 좀 트렌디하다, 좀 현대인들의 입맛에, 그리고 우리의 식습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적합한 그런 트렌디하고 모던한 스타일의 좀 새로운 쉐리 위스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사실 행사 가서 자주 만났을 때 뭐가 더 괜찮았어요? 항상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더블 12가 제일 낫다고 보통 말씀을 드리거든요. 맞아요. 그게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고, 쉐리 계열은 맛은 있는데 저는 이제 좀 금방 질려요. 너무 세서 혀도 금방 피로해지고, 근데 더블 계열은 좀 더 이제 부드럽고 맛이 좀 편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술을 오래 많이 마시는 사람이라서 좀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더블을 좀 좋아하는 네. 편이에요. 그래서 이 캐릭터도 다르다시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조금씩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정말 이 쉐리 오크 라인업들은 내가 정말 진한 이 위스키의 풍미, 쉐리 위스키를 온전히 즐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뭐 굳이 다른 안주 필요 없이 그냥 위스키만 찐득하게 정말 깊은 풍미를 즐길 수 있고, 더블 캐스크 같은 경우는 좀 더 우리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시간대 혹은 다양한 자리, 다양한 음식, 여러 상황에서 좀 팔방미인처럼 되게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뭐 사실 뭐가 옳고 틀리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다름의 차이이지 이걸 틀렸다고 하는 순간 아닌 거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어디까지나 이 위스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되게 기호 식품 중에 하나이니까 취향에 맞게 잘 선택을 해주시면 또 여러 상황에서 좋은 또 위스키 테이스팅 경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향껏 골라서. 그렇습니다. 뭐가 딱 뭐 맞고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골라서. 정답은 없습니다. 브랜드 앰베서더 분을 모셨는데 제가 또 어설픈 거 깔 수는 없어가지고 또 좋은 거 하나 제가 준비했습니다. 봤는데 이래도 정말 되나 싶을 정도로 따따따단딴 25년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괜찮은가요? 아니 뭐 오셨는데 아유 제 또 이렇게 귀한 이 걸 정도예요. 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또 오픈도 네, 한번 오픈을 직접 한번 해주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쉐리오크 캐스크 제품이고요. 2023년도 릴리즈입니다. 뚜껑을 이렇게 열게 되면 짠 이렇게 영롱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아래 이렇게 나무로 잠금 시간 장치가 자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맥켈라는 25년부터죠 역시.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아유, 오픈하실 때도 제가 뭐 오픈을 이제 하는 걸 보여드리는 김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위스키가 어쨌든 코르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이 안쪽 부분이 최대한 수직으로 이렇게 오픈을 하셔야지 조금이라도 각도가 틀어지게 된다면 코르크가 바사삭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켈란 같은 경우는 이 윗부분을 살짝 돌리면 이렇게 올라오죠.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 그리고 오픈하실 때도 이 상태로 이제 틈이 벌어져 있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코르크가 잘 살아있고 그리고 부셔지지 않고 이렇게 오픈을 할 수가 있는데 오픈하자마자 향이 와. 네, 향이 엄청납니다. 좋네요. 야이 세상에 이걸 그래요. 위스키를 오픈했는데 약간 지금 포도향이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포도향이. 쉐리오크 캐스크 25년 숙성 제품입니다. 2023년 릴리즈고 도수는 43도. 네, 43도로 한번 살짝 테이스팅을 또 해볼 텐데 이거 혹시 여기가 글렌모데아라는 또 네. 하잖아요. 네. 혹시 뭐 이거 보고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 특별한 혜택을 주실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오늘 방금 저랑 이제 네. 막 얘기를 나눴어요. 오픈을 했으니까 뭐 한동안은 가격이 좀 높잖아요. 가격이 그렇죠. 높으니까 이제 10ml씩 해가지고 좀 경험해 보실 수 있게 해서 좀 저렴하게 10ml에 10만 원 하면 아마 그냥 시판가 정도 될 것 같아요. 저희 비싼 가격은 아닐 거고 그래도 10ml에 10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뭐 좀 판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미리수가 아무래도 기본 30ml 정도 서브가 된다고 하면은 그만큼 가격적인 부담도 조금 있으실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숙성이라서 이걸 또 경험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오픈 저희가 한 김에 또 특별하게 소량으로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린다고 하니까 또 여기 많이 글렌모데아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몇 미리씩 드릴까요? 아유 뭐 편하게 드십시오. 예, 아유 뭐 우리 아이에 뭐 편하게 드십시오. 예. 이렇게 해서 아 색깔이 네. 좋다. 색깔이 좋다. 향이 엄청나네요. 야, 일단 색을 보면 정말 진해요. 이게 마호가니라고 하는 그렇죠. 그 굉장히 진한 그 목재 소재 나무의 그런 진한 색과 이게 약간 저는 좀 오래된 시간장 같은 그런 좀 색도 좀 있는 것 같고 확실히 향에서는 아까 뚜껑 오픈했을 때부터 바로 이렇게 올라왔던 정말 과실스러운 네. 특히나 포도, 약간의 오렌지 향 같은 것도 맞아요. 나는 것 같고. 베리류, 네. 블랙베리류, 뭐 건포도 이런 포도스러운 향이 정말 잘 나는 것 같죠. 복합적으로 네. 아 너무 나무 느낌도 진짜 되게 진하게 나고 쉐리는 쉐리네요. 맞습니다. 이 쉐리 와인의 특유의 캐릭터가 좀 약간 시큼하면서 끈적한 그런 건포도 같은 건베리류 뭐 이런
풍미들이 인상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색도 색이지만 향도 이 향이면은 사실 계속 이렇게 향만 맡아도 너무 좋아요 정말. 그렇죠. 이 벽에도 되게 내가 그냥 네. 진하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막 오픈을 해서 이렇게 향이 좀 진하게 올라오는 것도 있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코올스러운 향이 조금 날아가면서 이 위스키의 향이 좀 더 정말 잘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고숙성이나 뭔가 도수가 높은 제품들을 시음을 할 때는 미리 좀 따라 놓는 편이기도 해요. 바로 마시지 않고 조금 이제 처음 그 본연의 향을 좀 맡아본 다음에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조금 변하는가 그런 것도 되게 재밌는 위스키 테이스팅 하는 묘미이기도 하죠. 확실히 정말 포도스러운 과실스러운 향이 정말 잘 느껴집니다. 네, 이렇게 좀 끈적하게 잘 올라오기도 하죠. 아니 근데 진짜 향만 맡고 있어도 좋네. 정말요. 예. 한번 테이스팅을 해볼까요? 엄청 끈적해요. 엄청 끈적하고 이번 좀 차면서 좀 탄닌감도 좀 있고 그렇죠. 달고 이게 몇 도죠? 43도입니다. 도수는 사실 그렇게 높은 편 아니에요. 네. 저는 지금 딱 먹고 나서 네.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그 예전에 뭐 요즘이야 씨 없는 포도들이 되게 많이 네. 나오는데 예전에는 다 씨가 있던 네. 그런 포도였잖아요. 네, 그런 포도들을 먹고 나면 껍질은 우리가 보통 뱉죠? 껍질 드시나요 혹시? 안 먹습니다. 껍질을 뱉고 나면 그 안에 마지막 그 깊은 곳에 남아있는 그 과육이 있어요. 네. 정말 그걸 마지막에 한 번 더 쭉 짜먹었을 때 네. 엄청 달고 맛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포도스러운 뉘앙스도 좀 나면서 진하고 짙은. 네. 네. 건조 과일인데 분명히 이거는 건포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포도스러운 맛이 너무 잘 나는 것 같아요. 과실스러운 프루티한 향이. 그리고 약간 우리가 쉐리 위스키이긴 하지만 그 위스키보다는 이제 25년 정도 되면은 캐스크의 영향력이 좀 더 많이 발휘되는 시기죠. 그래서 네. 확실히 좀 쉐리 와인스러운 그런 풍미가 그래서 포도스러운 풍미가 더 잘 나는 것 같아요. 캐스크의 영향을 네. 많이 받아서 그렇죠. 찐 쉘이네요. 네. 진짜 찐 쉘이네요. 아 좋다. 정말 찐득하고 저희 지금 이제 한 모금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계속 말하는데도 계속 입안에서 침이 좀 도죠. 침이 계속 생기면서 잔향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오래 정말 오래오래 남아있네요. 잘 만들어진 그런 위스키일수록 피니쉬가 이렇게 진하고 오래오래 남는다는 거죠. 이게 저희 PD님이 싼 술은 달라고도 안 하는데 계속 지금 저한테 눈으로 시그널을 보내거든요. 한 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참 이 사람이 저번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아메리카노니 리큐르 먹을 때는 달라고도 안 했어요. 이 지금 사람 표정이 약간 바뀌셨어요. 이게 안 될 사람이라니까 이거. 와 먹기 싫다. 그쵸. 이게 먹기 싫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계속 조금 아까 떠들면서 향만 맡았던 게 향이 너무 좋아요 진짜. 그리고 이제 점점 이렇게 따르고 난 후에 한 5분, 10분 또 지나면 조금 더 이 알코올스러운 향이 잦아들고 더 향이 잘 나게 되죠. 그리고 피니쉬 자체도 엄청나게 이게 처음 중간 끝이 다르죠. 그렇죠. 왜 극찬을 해요? 되게 이제 처음에는 과실스러운 포도스러운 그런 향과 함께 처음에 딱 들어오면서 뒤로 우리가 이제 곱씹을수록 이제 머금고 있을수록 끈적끈적한 이 꿀 같은 뭐 이런 풍미들이 정말 잘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피니쉬까지 오래오래 길고 진하게 여운을 남기는. 확실히 우리 대사님도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먹으니까 좀 표정에 살아난다. 생기도 좀 돌고 말도 조금 더 힘나서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아진 것 같고. 야, 이게 저도 되게 오랜만에 테이스팅을 해보는데 역시 뭐 접해볼 때마다 진짜 좋은 술이에요. 정말요. 네. 10ml 10ml라고 해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향을 즐기고 조금씩 테이스팅을 해보고 하면은 정말 이걸 1시간, 2시간 한 잔으로도 10ml여도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재밌게 즐겨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물을 조금 넣어서 왜냐면 이제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캐스크에 잠들어 있었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가 바로 이렇게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 물을 어느 정도 소량 첨가를 해서 그 깊은 곳에 있는 풍미까지 쭉 이렇게 끌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테이스팅도 어떻게 보면 물을 조금 첨가함으로써 이게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위스키. 그럼 물을 첨가한다 그러면 하는 김에 얼음 회사에서
언더락 방식으로 한번 평상시에는 하지 않을 약간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추천을 받은 굉장히 좀 스페셜한 아이템이 하나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걸 또 한번 사용을 해서 한 김에 한번 해보죠. 좋습니다. 나는 거 나중에. 메켈란 아이스볼 머신, 뭐 머신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예, 있어요. 온도로 해가지고 아이스볼을 만든 메이커입니다. 맞습니다. 이 구리이고 구리가 열 전도율이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저희가 뭔가 특수한 뭐 이런 장치가 있지 않아도 이 무게와 열 전도율을 가지고 또 예쁜 이 아이스 볼을 만들어내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써볼까요? 그럴까요? 사실 이거 더럽게 무거워요. 안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면 네네.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렇게 놓고 딱 내려놓으면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무게로 무게와 열 전도율로 내려가면서 얼음이 오,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야, 사실 뭐 우리가 바에 가면은 아이스 이렇게 카빙도 하시고 네. 하잖아요. 뭐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퍼포먼스가 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또 다른 재미가 있는 네, 물이 이렇게 지금 떨어지면서 지금 깎여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언더락이라든가 얼음과 함께 위스키를 즐기실 때는 정말 크고 단단하고 투명한 얼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얼음이 빨리 녹지 않고 위스키의 풍미는 최대한 해치지 않으면서 이 시원하게 좀 우리가 칠링을 해서 위스키를 마신다는 그런 접근으로 이제 하실 수가 있죠. 자, 어느 정도 이제 다 된 것 같은데요. 하겠습니다. 오, 짠 하고 투명하고 동그란 얼음이 완성이 되게 조금 빨리 좀 빨리 꺼내줘봐요. 꺼내야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세상에 저희가 조금 빨리 꺼내가지고 살짝 남았는데 네, 요거를 넣어볼게요. 네, 그대로 보여주시죠. 이거 보면 동글동글한 얼음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1분도 안 걸리네. 네, 생각보다 빠르죠. 빠르고 그리고 투명하고 이 단단한 얼음이 또 생겨나게 됐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잔으로 한번 우리 25년 언더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호화스럽다. 저도 25년으로 언더락을 해서 마셔보는 건 처음이에요. 또 저 25년을 얼음에 타서 먹어보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죠. 보통은 하지 않을 행동이라서 맞습니다. 이럴 때 해보지 언제 해보겠어요 사실. 근데 이게 사실 얼음을 우리가 언더락을 해서 위스키를 즐긴다고 해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처럼 좀 더운 여름날에는 이렇게 좋은 얼음만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위스키가 그렇게 막 빨리 녹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차갑게 하면서 얼음이라는 게 어쨌든 온도 변화도 있긴 하지만 위스키랑 이제 약간씩 녹으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물을 넣는 그런 효과가 조금씩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원하면서 우리가 니트로 즐겼을 때보다는 조금 또 다른 풍미를 어떻게 보면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더락으로 이렇게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한번 굉장히 사치스러운 한 25년. 와, 뭐 마셔볼게요. 니트로도 향도 조금 가벼워지면서 열린 느낌인데 되게 바닐라틱해졌는데 이게 편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빨리 말씀해 주세요. 추천은 안 할게요. 제가 한번 그럼 네. 테이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바닐라틱해졌어요. 확실히 향에서는 네. 되게 달콤한 네. 풍미가 잘 느껴지는 것 같고요. 과일스러운 풍미가 아까 전에는 약간 포도 쪽이었으면 지금은 약간 좀 파인애플이라든지 약간 오렌지 조금 더 산뜻한 네. 그런 계열로 좀 바뀐 듯한 풀렸는데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이제 네. 그냥 니트로 우리가 마셨을 때는 엄청 네. 진한 그런 풍미가 있는데 확실히 좀 이런 계절감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마시고 싶다. 그리고 나는 좀 너무 진하고 이런 게 부담스러워. 근데 조금 시원하게 마시고 싶어.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좋은 얼음을 사용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취향 이것도 차이. 취향. 네, 정답은 없다. 없습니다. 이렇게
여름 같은 경우에 좋은 얼음을 사용을 하신다면 좋은 위스키와 함께 또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여기 글램 모델에 오시면 또 이렇게 아이스볼 메이커로 맥켈란 아이스볼. 얼음을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맥켈란 드실 때만 해드려요. 요거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아 정말인가요? 아 그렇죠. 요거는 맥켈란 전용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돼가는 타이밍인데 네. 주류상의 고객분들한테 제가 몇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엠베서더 분이 오시는데 궁금한 게 있냐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맥켈란 이제 쉐리 제품이 점점 구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생산량 자체를 아예 줄이고 있는 거냐? 라는 질문을 좀 하셨어요. 쉐리 제품이라고 하면은 사실 쉐리 오크 캐스크나 더블 캐스크 둘 다 쉐리 제품이긴 하죠. 보통 얘기하는 네. 거는 아마 쉐리 오크 캐스크를 쉐리 오크 얘기할 캐스크를 아무래도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생산량을 뭐 임의적으로 줄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 시장도 그렇기도 하고 두 가지 쉐리 오크 캐스크와 더블 캐스크 이 두 가지의 메인 라인업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위스키 수요 자체가 너무 급증을 하다 보니 저희가 기존과 왜냐하면 위스키는 사실 우리가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당장 이게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이건 아니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위스키를 접해 보시고 여러 이제 각지에서 이런 바들도 많이 생기고 샵이나 이런 거 수요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는 체감을 하시기에는 아 이게 너무 없다 구하기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다만 이 위스키라는 것 자체에 우리가 로직을 좀 이해를 해본다면 생산량을 당장 줄이고 있진 않고 그만큼 수요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조금 일상에서 보시기 이게 경험 체감상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뭐 생산량을 줄이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면세점 얘기인데 네. 면세점에 가보면 케이스가 좀 다른 맞아요. 제품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경우를 막 봤다. 근데 이게 현행으로 들어와 있는 이 제품들이랑 다른 거냐. 그래서 그걸 구매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다라고들 하시거든요. 네,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지만 보시면 컬러 컬렉션이라고 하는 새로 작년에 선보이게 된 면세 전용 라인업입니다. 추가가 됐어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이미 새로운 로고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하반기에 출시를 한 제품이다 보니 이 컬러 컬렉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퀘스트 컬렉션이죠. 퀘스트, 뭐 루미나, 테라, 이니그마 이 라인업을 이제 대체하는 새로운 라인업으로 기존에는 우리가 이런 컨셉 위주로 면세 라인업을 이제 출시를 했었지만 지금은 컬러 컬렉션이라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숙성 연수를 표기해서 기존 라인업과 비슷한 컨셉으로 이제 우리가 전개를 하고 있는데 그럼 기존 라인업과의 차이는 뭐냐면 사실 동일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더블 캐스크가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 쉐리 캐스크와 유러피안 쉐리 캐스크의 조화로운 이 밸런스가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하면은 컬러 컬렉션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쉐리 캐스크가 이제 주가 되는 그런 원액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는 기존의 쉐리에 뭔가 클래식하고 스파이시하고 끈적한 게 조금 부담스러워 라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메리칸 쉐리 캐스크의 주된 이 플레이버들이 지배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달콤하면서 조금 더 가볍고 마시기 편한 그런 위스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쉐리 캐스크, 쉐리 위스키라는 건 동일하고요. 아메리칸 쉐리 캐스크의 원액이 이제 주가 되는 그런 원액입니다. 그러면 그 지금 기존에 나오는 뭐 테라나 뭐 이니그마 얘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마 스위칭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 기존 재고가 이제 다 소진이 된다고 하면은 뭐 추가적인 생산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니 컬러 컬렉션 새로운 선택지가 하나 늘어난 거니까 또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제품이기는 하니까 또 그걸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실제로 드셔보신 분들이 되게 부드럽고 마시기 편하고 요즘 이제 최근 이 위스키를 접하신 분들이 그런 평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실제로도 뭐 선물하기도 굉장히 좋고. 저만 해도 사실 면세점 갔었을 때 이거 그냥 케이스만 다른가 하고 안 샀거든요. 다음번에 나갔을 때는 그거 하나 사서 한번 마셔보려고요.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이세용 엠베서더의 최애 픽 맥켈란은 무엇인가? 너무 어려운데요. 다 맛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제일 좋았다 나는. 일단 뭐 어떤 전제 조건이 안 붙는다라고 안 붙는다. 했을 때 네. 저는 가장 원픽으로 제가 꼽을 수 있는 위스키는
이 레어 캐스크라는 제품 제가 가장 평상시에 좀 많이 선호하는 제품입니다. 이 레어 캐스크가 보시면 이제 숙성 연수가 없어요.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레어캐스크 좋아해요. 뭐 좀 진하고. 숙성 연수가 없으니까 딱 네. 드는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요? 아니, 저는 근데 딱히 연수 안 써져 있어서 크게 신경 안 쓰는 타입이라 저는 괜찮은데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은 그래도 좀 에이징이 있는 게 좋지 않냐 그런 반응들이 좀 많죠. 맞아요. 그것도 근데 낙들을 안 좋아하니까. 그것도 약간 우리의 편견이거든요. 사실 이 레어 캐스크라는 것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되게 잘 숙성된 원액으로 잘 만들어진 위스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도 뭐 물론 뭐 12년, 18년, 25년 이렇게 좀 숙성이 잘 각각 그 연수에 맞게 된 것들도 좋지만 이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숙성 연수에 우리가 의거를 해서 제품을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레어 캐스크 같은 경우에는 오직 맛을 위해서만 탄생한 제품이에요. 그냥 맛을 위해서 그쵸. 다른 부분은 배제하고 그냥 우리가 조금 맛있는 거. 맞습니다. 숙성 연수에 상관하지 않고 그 캐스크마다 정말 고유의 풍미들, 정말 잘 숙성이 된 그런 원액들만 모아서 1년 동안 그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캐스크들을 모아서 만들어낸 제품이기 때문에 숙성 연수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캐스크마다의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원액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레어 캐스크. 실제로 드셔보시면 엄청 되게 우리가 12년, 18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레어 캐스크를 드셔보시면 되게 깊은 풍미고 뭔가 복합스러운데 정말 이게 우리가 몇 년이라고 딱 특정할 수 없는 그런 좀 리치한 되게 풍부하고 뭔가 너가 나를 좀 마셔봐, 느껴봐, 탐구해봐 약간 이런 좀 흥미를 자극하는 그런 위스키라서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실제로도. 근데 전제 조건이 깔린다. 전제 조건이라고 하면은 계절감이 될 수도 있고 시간대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저는 요즘 같은 경우는 12년 더블 캐스크나 15년 더블 캐스크 이런 제품들이 더 손이 많이 가긴 해요, 사실. 좀 더 깔끔하게 그쵸. 편하게 마시는 그쵸. 거죠. 네. 뭐 하이볼로도 시원하게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원더락으로도 가볍게 편하게 마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아마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레어 캐스크 좋아하긴 해요. 이거는 그냥 맛있거든요. 한 잔씩 먹으면 그냥 맛있어서 좋아해요. 이세용 앰베서더의 추천. 드셔보세요. 자, 이렇게 맥켈란 앰베서더 귀한 분을 모시고 우리 맥켈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먼 데까지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 그 외에 오늘 영상에 안 담겨 있어서 좀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댓글 아니면 뭐 제 인스타그램 와서 이제 좀 질문해 주시면 또 제가 되는 한 답변도 드리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하는 앰베서더예요. 그럼요. 소통하는. 이렇게 이번 영상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뭐 유익한 자료, 재밌는 영상으로 한번 또 만나뵙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 뵐게요. 지상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